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어머니, 할머니, 혹은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몇 년에 걸쳐 어머니께서 조용히 들려주신 회고를 제가 받아 적은 것입니다. 평생을 말없이 살아오셨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씩 옛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1960년대 충청도 농가의 맏며느리로 시집와서 시부모님과 시동생 6, 시누이 하나를 돌보며 6 자식을 키우신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이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기억해줬으면 좋겠구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이 시대를 살아오신 모든 어머니들께 드리는 작은 위로이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삶의 기록입니다. 21살 맏며느리가 되다. 1965년 봄 21살 꽃다운 나이에 중매로 시집을 가셨습니다. 중매쟁이는 서울서 대학 나온 맏아들이 있다고 했지만 시집 첫날 현실은 달랐습니다. 문 열고 들어서는데 식구들이 쫙 앉아 있더라고. 시아버님, 시어머님, 20이 넘은 시동생부터 10살짜리 막내까지. 그때 알았지. 이 집의 맏며느리는 살림꾼이자 일꾼이구나. 시동생 6과 시누이 하나, 모두 어머니보다 어렸습니다. 남편은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로 농사일도 집안일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해서 밤 11시에 끝났습니다. 아침 먹이고 학교 보내고 밭에 나가고 점심 짓고 저녁 준비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손에서 일을 놓는 순간이 없었습니다. 맏며느리로 산다는 게 그런 거더라고. 내 몸 하나 건사할 여유도 없이 그저 남을 먹이고 입히고 보살피는 게 일상이었지. 그런데 신기한 건 그게 당연하다고 여겨졌다는 거예요. 며느리면 원래 그렇게 사는 거지. 그 시절엔 당연했으니까요. 봄엔 모내기, 여름엔 김매기, 가을엔 추수. 허리 굽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떼약볕 아래서 땀 흘리며 농사지었습니다. 김장철이 되면 100포기가 넘는 배추를 하나하나 절이고 담그는 일도 어머니 몫이었습니다. 김장철이 되면 며칠은 밤을 새우다시피 했어. 시어머님은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데 정작 손은 안 대시더라고. 겨우낸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왔고 소, 돼지, 닭도 키우셨습니다. 남편은 일도 하지 않고 돈을 벌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대학까지 나왔는데 농사를 어떻게 하느냐고 했어. 언젠가 좋은 일자리를 찾을 거다라고만. 근데 그 언젠가는 끝내 오지 않았지. 결국 농사도 돈 버는 것도 다 어머니 혼자 짊어지셨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꺾이고 밤이면 다리가 저려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래도 아침이 오면 또 일어나야 했어요. 6 자식, 그 눈물과 사랑. 그렇게 고된 나날 속에서도 어머니는 6 자식을 낳으셨습니다. 첫째는 아들, 이듬해에 둘째 아들, 그 다음 해에 셋째 아들, 넷째는 딸인 저, 5째는 아들, 막내는 여동생. 애를 낳고도 며칠 쉬지 못했어. 낳고 사흘째 되던 날 벌써 부엌에 나가 밥을 지었어. 시어머님이 식구들 밥은 누가 지어 먹이냐고 하시니까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어지러웠지만
해야 했습니다. 애들이 어릴 때는 밤낮이 따로 없었어. 기저귀 빨고, 젖 먹이고, 밤에 울면 달래고. 그러면서도 낮에는 농사일을 해야 했지. 아이를 등에 업고 밭에 나가기도 하셨습니다. 자식들이 학교에 가게 되자 학비가 걱정이었습니다. 큰애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학비가 없어서 며칠을 고민했어. 집에서 키우던 닭 몇 마리를 시장에 내다 팔아서 겨우 학비를 마련했지. 어머니는 자식들 배를 골키지 않게 하려 애쓰셨지만 정작 본인은 제대로 먹지 못하셨습니다. 애들 도시락을 싸주고 나면 남은 밥이 얼마 없었어. 그럼 나는 보리죽을 쑤어서 먹었지. 보리죽에 된장 조금 풀어서 후루룩 마시면 그게 한 끼였어. 아이들한테는 하얀 쌀밥에 반찬을 넣어줬지만 어머니는 그렇게 드셨습니다. 가장 가슴 졸이던 순간은 아이들이 아플 때였습니다. 둘째가 어릴 때 열병을 앓은 적이 있어. 병원에 갈 돈도 없고 차편도 없고. 그날 밤 내내 찬물 수건으로 이마를 식혀주면서 빌었어. 제발 살려달라고. 다행히 동틀 무렵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교복을 살 돈이 없어 밤을 새워 재봉틀을 돌려 손수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큰애 교복을 사줄 돈이 없어서 천을 사다가 밤새 재봉틀을 돌려서 만들었지. 옷을 입히고 보니 조금 어색했지만 아이가 좋아하더래요. 엄마가 만들어준 옷이라서 더 좋아요.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힘이 났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6 자식을 키우며 어머니는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당신 옷은 몇 해씩 같은 걸 입고 당신 밥은 거르면서도 자식들만은 굶기지 않으려 애쓰셨어요. 40을 넘긴 어느 해 국가에서 땅을 수용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막막했는지 몰라. 땅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데 결국 부모님은 서울로 올라가기로 하셨습니다. 서울의 작은 월세집, 방 2칸에 부엌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시골에선 그래도 마당이 있고 텃밭이 있었는데 서울 집은 방 2칸에 부엌 하나가 전부였어. 식구가 많으니까 비좁아서 숨쉬기도 답답했지.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고 남의 집 청소도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까 다리가 퉁퉁 부어서 집에 돌아와 주저앉곤 했어. 아버지는 서울에 와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혼자 생계를 책임지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그래도 작은 기쁨들이 있었습니다. 큰애가 고등학교에서 전교 3등을 했다고 상장을 들고 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날 저녁 시장에 가서 고기를 조금 사다가 고기 반찬을 해주셨습니다. 노년, 치매, 그리고 기억. 저희가 다 자라 독립하고 어머니는 그제야 조금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셨습니다. 애들이 다 커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좀 편해졌어. 평생 고생하며 키운 보람이 있더라고. 손주들도 생겼습니다. 손주들이 와서 할머니, 할머니 하며 안기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 내가 이 기쁨을 보려고 그렇게 고생했구나 싶더라고. 그런데 80을 넘기시면서 어머니에게 치매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건망증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졌습니다. 요즘엔 자꾸 까먹어. 아까 밥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애들 이름도 헷갈릴 때가 있어. 그게 제일 속상해. 내가 평생 살아온 기억들이 하나하나 지워져 가는 게 너무 서럽더라고. 어머니는 가끔 먼 옛날로 돌아가십니다.
어느 날은 새벽에 벌떡 일어나 밥을 지어야 한다며 부엌으로 가려 하셨습니다. 평생 밥 지으며 사셨으니 그게 몸에 배신 거겠죠.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실 때도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문득문득 따뜻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날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생 많았다. 엄마가 미안하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또렷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엄마가 훨씬 더 고생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그저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치매는 어머니의 몸은 아프게 하지만 평생 살아온 삶의 가치까지 지울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은 지금도 저희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당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사셨습니다. 정작 당신을 위한 시간은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하셨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공이었던 적이 있었나 싶어. 늘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였지. 그냥 나로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도 후회는 안 하신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 행복을 찾아 산다고 하더라. 그게 맞는 것 같아. 우리처럼 살라고 하면 안 되지.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행복이 있는 거니까. 다만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는 걸, 우리도 열심히 살았다는 걸 가끔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어머니 세대는 말없이 고생하셨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투정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당신의 몫을 다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야. 그냥 가끔 생각해주고 가끔 찾아와주고 잘 지내는지 물어봐주면 그걸로 충분해. 그게 내가 평생 고생한 보람이니까. 참 소박한 바람이 아닙니까? 저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머니를 더 자주 찾아뵙고 더 많이 대화하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드리겠다고. 그것이 딸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효도입니다. 어머니들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는 눈물과 땀, 희생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께도 오늘 꼭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어쩌면 어머니들에게는 평생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말없이 살아온 그 세월 속에서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